은행 본점 근처, 며칠 전. 간만에 본사에 들어왔다가 일찍 끝났는데 임대리, 우리 그냥 차 마시고 바로 퇴근하자. 목 차장님, 그래도 될까요? 그런데 요새 정 부장님이 목 빼고 저희 주시하는 것 같은데. 냅둬라, 그 꼰대. 아니, 이런 맛도 있어야 출장 다니는 거지. 원래 지가 와야 할 출장 대신 왔구만. 그러니까요. 차장님이 발표도 잘하시고 하니까 부장님도 차장님이 가시길 은근 원하시긴 했어요. 요새 보니까 임대리 별로 잠도 못 자는 것 같던데. 차나 후딱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티를 좀 냈나 봐요. 막내 직원도 아닌데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에이, 뭔 말도 못하겠다. 항상 생생하던 사람이 눈 밑이 거뭇거뭇하고 잠깐 졸고 있으니까 어디 몸 안 좋은 건 아니지? 어머, 혹시 자기 아기 가진 거 아니야? 내 오지랖인가? 아니에요.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무슨, 아직 결혼 3년 차면 신혼이지. 밥 먹다가 눈만 마주쳐도 바싹 뒤엎을 때 아니야? 어머, 목 차장님은 그러셨나 봐요. 부럽네요. 그냥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그런 불꽃이 없어요. 분명 좋았고 사랑했던 적도 있는데 요새는 뭐 서로 무덤덤해요. 설레인 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자기도 그냥 분가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신혼 초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서인 것 같아. 아니지. 시어머니도 넘칠 판에 거긴 뭐 시이모, 시할머니도 자주 온다며? 눈 맞을 시간이 있겠어? 차장님 제 사정 다 잘 아시잖아요. 무뚝뚝하셔도 전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엄마처럼 느껴지거든요. 빈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같이 사는 게 좋아요. 하여간 별종이야. 시어머니가 엄마같이 좋다? 이건 이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기 저 카페에 가자. 아늑하고 예뻐 보인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별종 대리님. 저기 임대리 남편 아니야? 그런데 저 여자 누구야? 아니, 왜 남의 남자 허리에 손을 감싸고 친천 여동생이라도 되나 봐? 아는 사람? 아니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임대리, 우리 나가자. 그냥 다른 데 가자. 어머, 저 여자 뭐야? 벌건 대낮에 카페에서. 지들이 뭔데 왜 입을 맞추고 지랄이야? 어머, 자기 말만 해. 오지랖이라도 부릴게. 이건 아니지. 아니에요. 목 차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로 가요. 우리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먹어요. 임대리, 자기야. 그래, 내가 만난 거 쏜다. 우리 와인바 가서 먹고 오늘 죽자. 직장 선배 언니의 팔을 끌고 나오는데 제 다리는 의지와 다르게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목 차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더니 툭툭 두드렸어요. 그녀가 건네는 위로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안 그랬다면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려 끓는 울음을 사방팔방 토해낼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곁에 있는 저 여자를 모르지만 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에 못 이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시간만 5년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제게서 어느 순간부터 떠나간 것을 알 만큼 서로에 대해 알 시간이란 거죠. 제가 잠들면 욕실에 들어가서 통화하게 만드는 종종 늦은 회식이나 조문의 핑계가 되는 그녀. 아마도 제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여자. 제가 드디어 그 여자를 목격한 것 같았어요. 저는 목 차장님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취했지만 결국 갈 수밖에요. 낯설게 느껴지는 나의 집으로. 다른 이들이 소리를 내어 발음하는 그 집이라는 말은 제게는 매우 특별한 소리랍니다. 제 집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에 처음으로 가진 내 집은 정말 남달랐죠. 저는 아기 때 보육시설 앞에 보자기에 쌓여 벌어졌더랬어요. 내 실은 전 고아랍니다. 남들이 가끔씩 지겹다는 듯이 말하는 가족이나 집이라는 단어는 제게 성스러운 단어였어요. 누군가가 탐을 내서 뺏어버릴까봐 걱정될 만큼 더없이 소중한 그것을 준 사람이 제 남편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제게서 다시 그것을 빼앗으려는 기막힌 상황 속에 제가 안 무너질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공 집 현재. 지금 오니? 웬일로 네가 술을 다 마셨구나. 네, 늦어서 죄송해요. 취해서 더 죄송해요. 밥은 빈속에 술 먹으면 부대낄 수 있다. 좀 말아먹게 술국 좀 끓여줘. 너무 좋다. 어머님이 저한테 밥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얘도 해실해실 잘 웃지도 않은 애가 술 기운 도니까 이렇게 잘도 웃는구나. 좀 보기 좋아. 당신은 뭐하는 여자야? 식당 장사하는 엄마보다 집에 늦게 들어와서는 밥상을 처받고 있냐? 준범이니 말이 오라. 무슨 애가 시애미는 하루 종일 고단하게 국밥하느라 손발 부르텄는데 늦게 술 취해서 와놓고 해프게 웃긴 어딜 쳐웃어? 선영이 네가 너무 물러 터지니 우습게 보이나 보다. 시애미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이러지 못하지. 우리 새끼 이렇게 훤칠한데 고아 며느리나 보고. 언니도 엄마도 이제 그만해요. 나는 우리 며느리 술 먹은 거 3년 내내 살면서 처음 봐요. 뭐 어때? 젊은 애가 수다분하게 내내 많은거리는 게 뭐 좋다고. 원래 이 좋은 나이에 술도 좀 마시고 사는 거죠. 애미는 어여 들어가. 좀 치우고 나도 살란다. 준범이 너는 뭐해? 안사람 안 챙기고? 뭐가 예쁘다고 챙겨요. 자기가 알아서 자겠지. 당신 술 냄새 뿜으면 역하니까 거실에서 나가자. 이제 난 남자도 아니지. 여자가 좀 가꾸고 말이야. 분냄새는 아니더라도 술 냄새는 풍기지 말아야지. 나만 유일한 것처럼 보던 눈빛도 지겨워. 사실은 날 그저 붙잡으려고 그런 건데 내가 바보였던 거지. 저렇게 여자애가 자기 관리도 안 하고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추니 3년 지나도 애가 안 서지. 응? 아니 뭐 하나 볼 것도 없는 고아 며느리를 본다 해서 내 복장을 다 터뜨리더니 이 꼴까지 봐야 해? 언니, 엄마 그만 데리고 어서 가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속 시끄럽게 긁고 그래요? 야, 엄마 이번에 병원비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거 네가 넣은 보험에서도 나오는 거지? 말이 나온 김에 나 엄마 데리고 병원 다니느라 관절 안 아픈 곳이 없다. 내 병원비도 좀 주라. 알았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우선 이것만 드릴게요. 다음에 월세 받으면 좀 더 챙길게. 아니, 차라리 그 아파트를 나랑 형부가 엄마 모시고 살게 우리한테 그냥 새 없이 주란 말이야. 언니, 나도 살아야지.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언제 식당 그만둘 줄 모르는데. 그리고 희주랑 준범이랑 애기도 낳고 살면 같이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천년만년 같이 살아? 나 나가야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래요. 원해도 평소에는 소처럼 묵뚝뚝한 애가 안 하던 어리광을 부리듯 말을 다 하고. 들어가. 평소에 저희 어머님은 정말 말수가 없고 약간 엄격한 인상을 가진 분이어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낮에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고 취하고 보니까 오히려 저희 어머님이 제일 편했어요. 은밀한 배신을 몰래 숨기고 있는 가증스러운 남편과 입에 뾰족한 가시를 문 시이모님과 시할머님, 희번덕거리면서 쏘아보는 그들에게 주눅든 저를 어머님은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방 쪽으로 미셨죠. 사실 어머님 역시 결혼할 때는 많이 반대하셨어요. 아마도 고아 출신 며느리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결혼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편견 없이 대해준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오히려 절 열렬하게 쫓아다니며 구애했던 남편이 결혼한 이후 급속도로 냉랭해진 것과 정반대로요. 남편은 가끔 자신의 친구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면서 후회한다는 말을 해 제 가슴을 찢어놓았죠. 고아로 자라면서도 서러운 적은 있었어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자존심도 마구마구 추락했어요. 친구 카페 현재. 희주야 어서와. 기집애 왜 이렇게 간만에 오니? 시집 잘 가더니 이제 절친도 필요 없다 이거야? 미안해 지연아. 내가 좀 많이 바빠서. 하긴 네가 하는 시집살이가 보통 시집살이야? 시어머니의 시이모의 시외할머니의. 그래도 너는 남편 하나는 기막히게 잘 만났잖아. 인물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너야말로 성우씨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게다가 너는 엄청 사랑받는 며느리면서. 우리 남편은 벌써 배도 나오고 머릿수도 안녕하지 못하신데. 그래도 내가 시댁복 하나는 잘 타고났지. 우리 어머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지? 내가 사장님이라고 여기저기 자랑도 하시고 내 사진 핸드폰에 들고 다니면서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자랑하신다? 어때 예쁘지? 이러면서. 오복보다 더 좋은 복이 시댁복이라는데 네가 잘하니까 다들 좋아해 주시나 보다. 난 부모 형제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 남들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게 어렵더라. 네가 구김살 없고 사랑스러우니까 너를 다들 사랑해 주나 보다. 나도 너 진짜 사랑해, 지연아. 기집애, 갑자기 얘가 왜 이래? 징그럽다, 야. 희주야, 솔직히 말해봐. 너 무슨 일 있지? 니네 시어머니 이제는 너한테 잘하시지 않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왜? 요즘 뭐라 하시니? 사람마다 기운이란 게 있으면 너는 밝고 기분 좋고 그런데 나는 어둡고 우울하잖아. 나라도 그런 사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괜찮은 분이야. 표현만 안 하시지. 그래도 너네 어머니처럼 막 그렇게 대놓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면 나는 좋아올 것 같아. 희주, 너 무슨 일 있다, 맞지? 어떡해, 지연아? 나는 더 못 견딜 것 같아. 그 사람 여자 있어. 이제 날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야? 이 미친 소리는? 그렇게 부담스럽다 했는데 자기가 먼저 더 좋다고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 가자. 내 인연놈들을 배추김치처럼 찢어버릴 거야. 너는 등신처럼 그것들을 가만히 두고만 본 거야?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그럴 수 있다 싶어서. 누가 부모조차 버린 날 진짜 좋아해 줄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잠깐만. 여보, 성훈씨. 나 혈압 올라서 잠깐 나갔다 올게. 응, 자기야. 무슨 일이야? 아니, 희주씨는 도대체 왜 우셔? 잠깐 가게 좀 보고 있어. 내가 다 뒤집고 올 거야. 내가 엄마까지는 못 돼도 네 여동생이고 언니야. 감히 내 소중한 친구 가슴에 소금을 뿌려도 유분수지. 내가 이것들 세상에 확 까발릴 거야. 면상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어디에 다 올려버릴 거야. 저 대신에 울분에 가득 차서 가슴을 탕탕 치며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를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내심 남편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욕심을 내면 동티가 꼭 나더라고요. 보육원에 살 때 제 분수보다 더 큰 것을 바라면 꼭 제게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중학교 때 부잣집 딸이었던 제 친구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니까 지독한 왕따를 당했더랬죠. 남학생이 저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걸 거절했더니 문란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어나 싶어서 화도 나고 억울도 했지만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제게는 집도 없고 저를 옹호해줄 가족도 없었기에. 그래서 처음 남편이 다가왔을 때 두려웠어요. 분에 넘치도록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마음이 선명하고 클수록 두려움은 점점 몸집이 커졌죠. 그러다가 절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딱 한 번 욕심을 내기로 했죠. 제 인생 최초로. 그리고 그 벌을 지금 받나 봐요. 욕심내서. 친구의 울음소리를 멍하게 듣고만 있었어요. 주인공 집, 현재. 하지만 늘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고 살아온 저조차도 절망할 만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토하는 중에 제게 생리가 몇 달간 안 찾아온 걸 깨달았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약국에서 산 시약으로 테스트했는데 두 줄이 떠오르더군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가장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거였어요. 왜 하필 이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아이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 어머님은 식당에서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방에 진치고 있는 이모님과 외할머님한테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가족한테 온전히 축복도 못 받으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았죠. 늦게 퇴근해서 제 얼굴도 보지 않고 씻고 침대에 누운 남편은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더군요.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없는 남편의 무심함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 빼앗아 봤습니다. 그 여자와 온갖 시시걸렁한 문자를 했더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시작한 모든 것들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어떡해? 나 그 여자랑 있던 당신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헤어지고 만나면 그러면 예의 있는 게 되나? 그럼 우리 헤어져. 나도 이제 네가 지긋지긋하다. 당신 같은 여자랑 사는 순간순간이 재미없어. 한때 내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 아마도 엄마처럼 불쌍해 보이고 짠한 여자라 마음이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사랑이 식었는데 왜 그렇게 식었는지 적어도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데. 고아인 네가 끌렸던 것 같아. 너한테 내가 전부란 그 느낌도 좋았고 그런데 너는 생각보다 강했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늘 혼자 스스로 잘하니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남자가 된 것 같아. 하지만 그 여자는 달라. 내가 필요하대. 내가 늘 보고 싶고 그립대. 너는 그런 말 안 하잖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늘 짐이 되는 순간 버려졌으니까. 내가 너무 당신을 욕심내면 나한테 질려할까 봐. 당신을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그런 건데. 아끼면 똥 된다는 소리 몰라? 솔직히 한번 말해봐. 당신은 그냥 가족이나 집이 필요한 거였잖아. 그저 어두침침한 당신이 숨을 울타리가. 나는 즐겁고 신나게 인생 살고 싶어. 당신 때문이 아니라도 나는 충분히 칙칙한 인생 살았어. 엄마랑 나도 얼마나... 말 말자. 아니요. 나는 그냥 가족을 만들려고 당신 만난 게 아니야. 나도 당신 사랑한다고요. 여보, 나 아기 가졌어. 우리 아기.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자꾸 이러지 말아요. 타이밍 정말 엿같네. 그 애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워.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진짜로 없애라는 말 아니죠? 아닐 거야. 당장 내일 병원 알아보고 같이 가. 확인해야겠어. 이혼하고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혹시 그 애 갖고 내 발목 잡을 거라면 그만둬. 나는 그 애한테 티끌 만큼의 애정도 없으니까. 날 좀 자유롭게 해줘. 괜히 혼자 키운다 어쩐다 해놓고 몇 년 후에 안고 나타나 염장 지르지 말고. 굳은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나 내 팔을 잡아 끄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무서워 거실로 도망 나왔어요. 비명과 고함 소리를 듣고 시이모님과 시외할머님이 나와서 저희 내외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녀들의 눈에는 위협적인 표정을 짓는 남편도 겁에 질린 저도 없는 듯 싶었어요. 왜 이렇게 밤늦게 비명을 지르고 난리야? 여자 목소리 담장 넘어가는 거 아니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애 떨어질 뻔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밤중에. 너네 엄마는? 아직 식당에서 안 오신 것 같아요. 빨랑빨랑 들어와서 며느리 기강을 좀 잡을 것이지. 그러니 애가 아나무인 시댁을 우스히 여기지. 듣자하니 이혼 거리던데. 없이 자란 년이라 이혼 소식도 너는 참 쉽게 나오는구나. 그 소리는 제가 아니라 이가 먼저. 언감생신. 지가 뭔데 이혼을 먼저 올리고 그래? 부모 없이 돈 없이 자란 거 데리고 와서 걷어줬는데 고아라 불쌍하다고 우리 착한 준범이가 산다고 해서 맘에 안 들어도 겨우겨우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잖아. 어떤 몹쓸 핍줄이 우리 피에 섞일 줄 알고 함부로? 준범이 지금 세 사람 데리고 와도 저 물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야. 거무리처럼 붙지 말고 가버려. 내 동생이라도 선영이 애가 늘 맺고 끊지를 못하고 물렁물렁해서 저런 애를 식술로 받아들인 거죠. 그거 아세요?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이 단단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살을 고스란히 드러낼 달팽이처럼 움츠러들었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정이 사라진 건지 냉랭하게 쳐다보는 남편의 눈길은 얼음장 같았죠. 저는 견디지 못하고 손에 대충 걸리는 옷을 들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이 모든 서리빨 같은 목소리를 차라리 듣지 않고 영원히 잠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몹쓸 어미의 마음을 갖고 저도 모르게 찾아간 곳은 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이었어요. 시어머니 식당, 현재.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식당 안에는 어머님과 손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저는 부연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바지런히 움직이는 어머님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고아인 제게 살갑게 곁을 잘 주시지 않은 분이지만 어머님은 늘 편결없는 눈으로 절 바라봐 주셨어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 키워오셨다는 어머님은 단단한 소나무처럼 강인한 분이었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저렇게 강하고 의연한 여자가 되기를 소망했죠. 평생 바라보며 배우려 했는데 저는 남편과의 사랑이 끝난 것만큼 제게 마음을 주신 어머님과의 끝도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의 가족, 당신이 결국 제가 아닌 아들을 선택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손님이 식당 문을 나서자마자 내부를 정리하던 어머님이 그때 절 발견하셨어요. 아가, 이 오밤중에 왜 여기에 있어? 그리고 왔으면 들어오지. 추운 데서 떨고 있어? 그냥 저절로 여기 왔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우선은 들어와. 여기 따뜻한 보리차라도 마시면서 몸 녹여. 감사합니다. 또 언니랑 어머니가 너한테 뭐라 하셨니? 정말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날 제일 무시하면서 만날 첫날 널 못 가르쳐서 네가 날 무시한다더라. 근데 지은 죄가 있어서 내치지도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더 죄송해요. 모자란 며느리라. 제가 고아라. 어머님이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 처음엔 별로 안 좋아하셨어도 이젠 안 그러시는 거 알아요. 저 준범 씨랑 헤어질까 봐요. 이제는 저 싫다고 다른 여자가 좋대요. 즐겁게 살고 싶다는데 어두운 제가 그건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필 이럴 때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저 어떡해요? 내가 홀로 오냐오냐 잘못 키웠구나. 미안해. 그래도 너도 준범이 아픔 이해해주면 좋겠다. 나 사실 과부 아니야. 준범이 혼자 낳아 키웠어. 미혼모란 소리야 나. 그동안 많이 힘들게 살았어. 그 와중에 이모랑 외할머니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인간들 저 지랄을 떨어도 가만히 있었지. 준범이가 너한테 왜 끌렸는지 널 왜 이제는 지겨워하는지도 내가 잘 알아. 엄마니까. 아마도 힘들게 사는 나랑 비슷해서 널 좋아했고 이 현실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으로 널 미워할 거야. 나쁜 놈이지. 그래도 둘한테는 아이가 생겼어. 그 책임은 져야 하는 게 맞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아범이 아이를 지우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발목을 잡을 거라고 싫어하네요. 그냥 제 욕심에 태어나도 저처럼 자라면 어떡해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고아처럼. 왜 고아야? 그 아이한테는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든든하게 있을 텐데. 내가 홀로 오냐오냐 잘못 키웠구나. 미안해. 내가 준범이하고 얘기는 해볼 테니까 같이 가자. 두려워하는 제 팔을 어머님이 잡아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손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언젠가는 혈육의 정이 더 짙기에 어쩔 수 없이 제 팔을 놓을 손이라도 지금은 그냥 잡고 싶었죠. 주인공 집, 현재. 왜 그렇게 호기롭게 나가버렸으면 돌아오지 말지? 얘기도 안 끝내는데 나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아, 엄마. 이 여자 엄마한테 간 거야? 어이없다. 엄마는 누구보다 아들 편일 텐데 뭘 믿고? 이 여자라니? 엄연히 네 처고 네 며느리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못 쓴다. 아니, 이 여자가 희주가 뭔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얘 순전히 내 발목을 잡으려고 쑤쓴 거야. 준범이, 내가 널 오냐오냐 키웠는 건 인정하는데 정말 대먹지 못한 네 아비처럼 키운 적 없어. 책임감도 없고 기분 따라 흥 따라 인생 막 사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을 이렇게 닮을 줄이야? 아니, 듣기도 싫은 남자 얘기를 왜 꺼내요? 내 인생 이렇게 칙칙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렇게 싸지르지나 말지.
왜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해놓고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어머, 준범아, 어디 가니? 너는 여기서 생각 없이 전연편을 들어? 제일 싫어하는 말까지 해대며? 어줍지 않은 물건이 이제 이간질까지 해서 천륜을 찢으려고 하네.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쟤 내다버려라. 처음 볼 때부터 눈매가 우울한 게 집안의 근심 걱정을 몰고 올 팔자같이 보이더만. 어머니도 좀 그만하고 언니도 어머니 모시고 어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니, 내가? 우리가 왜? 내쫓으려면 쟤 보내야지. 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 너 우리 덕 없었으면. 언니, 너무 지긋지긋해요. 그만해요. 준범이 가졌을 때 애때란 것도 언니랑 어머니고 겨우겨우 힘들게 난산으로 나왔을 때도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해준 적도 없으면서. 그래요. 나 먹고 살자고 식당 할 때 어린 준범이 겨우겨우 봐준 그 7년 시간은 내가 고마워한다고. 그런데 이젠 사골처럼 그만 우려먹어요. 내가 언니랑 어머니한테 꼬라박은 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집에서 안 나가고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하면 제가 드리는 돈들 당장 끊어버릴 줄 아세요. 이 집에선 제일 날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언니랑 어머니니까요. 아가, 우린 뭐 좀 먹자꾸나. 남편과 시댁어른들이 사라진 고즈넉한 집에서 어머님께서 따스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말이 없는 어머니와 그보다 더 말이 없는 제가 가만히 국을 들이켜고 밥을 씹는 소리만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이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이지 너무나 편안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따스한 식탁에 제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이 순간만은 꼭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없어도 제 배는 하루가 달리 불러왔고요. 올챙이처럼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도드라진 제 모습을 어머님은 연민에 차서 바라보셨죠. 저는 무수한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받지 않았고 이혼하자는 통보 문자만 보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서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제게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남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어머님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 친구의 카페에서.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데 남편은 지키지를 않더군요. 친구 카페, 현재. 지원아, 잘 있었어? 네 배가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희주, 너 임신한 거지? 몇 개월인 거야 도대체? 이제 5개월 들어가. 안정기라 요샌 입덧도 없어. 지원이 너는 좋은 소식 없어? 우리 절친 맞긴 한 거지? 나는 왜 네가 5개월 될 동안 임시 소식도 못 들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진짜로. 내가 일이 많았어. 넌 어때? 치, 기집애. 난 뭐 그냥저냥 애기 소식은 없어. 그냥 내가 요새 스트레스성 위험에 탈모가 왔네. 왜? 무슨 일이야? 성훈 씨가 속 썩일 일 없잖아. 울 신랑이야 착하게 그지없지. 아니 창피한데 그리나 좋다고 하는 시댁이 이제 꼴보기가 싫다. 맨날 나만 보면 딸 같은 며느리 노래 부르시는데 그 딸 소리 우리 공주 소리도 끔찍해. 아니 왜? 나는 꿈에도 그리워하는 소린데? 아니 진짜 딸인 신랑 누나도 엄청 무뚝뚝한데 그러니까 내가 더 곰살 맞아야 한다고 강요하셔. 게다가 해외로 신랑이랑 5박 7일 여행 갈 건데 같이 가자고 몇 번을 졸라서 거부했더니 삐치셨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일요일마다 부르셔. 전화도 맨날 하래. 누나랑도 자주 만나 친해지래. 이사 간 집 정리도 안 됐는데 자꾸 오신다고 해서 그러면 오시라고 했는데 왜 정리를 안 했니? 우리 엄마한테도 안 하는 가수 티켓 끊어드리고 백화점 마사지숍 같이 다녀야 하고 왜 본인의 희망사항들을 나를 통해 실천하려고 하냔 말이야. 정말 요새 같으면 이혼하고프다. 참 복에 겨워서. 진짜 이혼하려는 친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그게 뭔 소리야? 야 이미주, 너 이혼해? 이혼하려고. 그럼 아가는? 니네 신랑놈이 귀염고 하지? 부여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어. 그냥 아기랑 좋은 집 가정 만들고 사려고.
그래도 울 아기가 나보다 낫진 않냐? 적어도 엄마는 있으니까. 이 등신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려고 해. 내가 진짜 있는 놈들 오면 소금을 확 뿌릴 거야. 진짜? 근데 그러지 마. M1 카페가 뭔 죄야? 안 그래도 마침 저기 오네. 두 년놈들. 지원씨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여기서 보지? 끝까지 자기 멋대로 편한 대로. 어이가 없어. 뻔뻔해도 유분수지. 와이프 친구 카페에 상견례를 다 데리고 오다니. 저도 오기 싫었어요. 근데 기어코 여길 고집해서. 혹시 저번처럼 나 때리려 할지 몰라서 여길 부른 거야. 당신 무슨 짓 할지 몰라서. 이제 나랑 아기만 생각하려고. 당신이 날 데리고 병원으로 끌고 갈지도 모르잖아? 뭐? 이런 쓰레기가? 이봐요. 그렇게 찻잔을 턱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원피스에 다 튀었네. 얼룩 들었잖아요. 학, 네 인생에 얼룩을 만들어줄까 보다. 희주야, 저 쓰레기가 널 병원에 데리고 가려 했어? 뭘 하려고? 설마 자기 자식을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올리기도 역하다. 지원아, 우리 대화 좀 할게. 이따가 내가 필요하면 말할게. 정말 견디기 힘들면. 네 친구는 갈수록 성깔이 더러워지냐? 나한테도 커피 다 튀었네. 세탁비 꼭 받아라. 자꾸 투덜대면 바라는 소리 안 해줄 거야. 나 오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말까? 아, 아니야. 근데 이혼하면 그 아이는 어떡하려고? 내 애야. 내 호적으로 올릴 거고. 양육비 이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아니, 아직 나태 못할 시기도 아니잖아요. 아닌 말로 나중에 양육비 달라고 소송 걸 수도 있고. 정말 없다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아빠라 부르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말 다 했어? 이게 보자보자니까? 그래도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각서라도 쓰길 바라는 건가요? 당신 정말 뻔뻔하군요. 남의 가정을 깨트려 놓고 뭘 일이 당당한지. 당신 나중에 천벌받을 거야. 고아라며 온갖 불쌍한 척 다 해서 울 오빠 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다면서요? 당신 자존심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매달렸다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고 내 눈이 똥눈이었네. 미주야, 그 얘긴 그만해. 과거 떠올려 뭐 좋다고. 우리가 말 잘했으니까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지. 그래, 질척거리지 않을게. 걱정 붙들어 매. 원하면 각서라도 써줄게요. 안 나타난다고. 아니, 당신도 순한 점 안 나을 거 아니에요. 혹덩이 달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텐데. 왜 편한 길 놔두고 돌아서 가요? 머리가 나빠요? 그냥 병원 가서 애만 지우면 다들. 지원아, 성훈씨, 좀 도와줘. 알았어, 이주야. 인연이 입으로 자꾸 똥을 싸네? 여보, 소금! 여기 있어. 와, 어디서 짐승들이 설치고 다녀. 허이 허이, 당장 나가라 이 악기들아. 남편과 남편의 그 여자가 가게에서 쫓겨나는 걸 아픈 배를 움켜쥐고 쳐다보았습니다. 한톨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미련도 모조리 다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어머님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이젠 제 아이와 함께 새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주인공 집, 현재. 계속 배가 아파서 덜컥 겁이 나 퇴근하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만취한 남편과 도끼 눈을 뜬 시이모님, 시외 할머님이 절 노려보고 있더군요. 덜컥 무섬증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랫배를 두 손으로 가로막듯 감싸 안았습니다. 너 나 미혼모 아들이라고 나 깔보냐? 저는 고아 주제에. 널 만나고 내 인생 재수가 없어. 술 취했으면 들어가 자요. 두 분도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쟤까짓게 뭐라고 가라 말아야. 우리 준범이 취해 할미한테 와서 울더라. 거머리 같은 년.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야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애 갖고 나와 자빠져? 어? 속셈이 뭐야? 얘가 아주 영악하네. 너 위자료랑 양육비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거지? 저는 그 돈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기만 해도 좋아요. 너 같은 년들을 살면서 한두 번 본 줄 알아? 빈대처럼 남의 인생 뜯어먹으려고 하는 종자들. 그래서 할머니 손주 며느리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제 뱃속 애가 들을까봐 무서워요. 그 애
우리 준범이에 맞는 거니? 그렇잖아. 네가 구하로 이때껏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뭐라? 이모님, 막말하지 마세요. 저 그리 살지 않았어요. 부모 없다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나랑 병원에 가자. 이리 와. 내가 알아놓은 병원 있으니까 가자. 술에 취해 희번덕거리면서 제게 다가오는 남편이 너무도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춤주춤 거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주방 싱크대 근처에까지 제가 갔더군요. 남편이 악력이 센 주먹으로 절 쥐고 잡아당기는데 제가 놀라서 주방 쪽에 있는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컵에 맞은 남편의 뺨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어요. 피를 본 시이모님과 시외 할머님이 제게 달려들 듯 다가오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나타났어요. 피가 주르륵 난 남편의 얼굴과 겁에 질린 채 거칠게 숨을 쉬는 절 보던 어머님. 손을 올리고 제 따귀를 때릴 줄 알았는데 남편의 따귀를 때리더군요. 아니 멍청아, 저게 네 아들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왜 다친 애를 때려? 저 악독한 것이 컵을 남대없이 던졌다니까? 네 며느리년 미친 게 분명해. 애미랑 싸우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왜 저를 때려요? 아들이라고 뭘 제대로 저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요? 왜? 네가 네 애미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 너 저 애한테 뭔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들 새 인생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부모가 돼서 어머니도 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널 미혼모 아들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너는 스스로 미혼모 아들로 컸나 보다. 선영아,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네 아들 잡돌이 말고 네 며느리년을 잡으라고. 저것도 누구 핏줄인 줄 모르는데 저 뱃속 아이도 누구 핏줄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 준범이네 친가에서 날 그렇게 취급한 걸 기억해요? 준범이 핏줄 부정하는 게 얼마나 아팠는데요. 그걸 그대로 내 며느리한테 하는 언니나 어머니 그냥 인제 연 끊으렵니다. 어머니, 미주가 저 애 안 없애면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난 좀 행복해지면 안 돼? 나 행복해지려고 널 지었다면 넌 이 세상에 없었어. 세상 사람 모두 다 그렇게 말해도 넌 그러면 안 돼. 설령 애랑 헤어질 수 있다 해도 어떻게 네가 뱃속에 벌써 생긴 아이를 지우려 들어. 책임감 없는 아들은 필요 없다. 너도 이 집 나가거라. 언니 어머니 이 집에서 다들 나가. 썩 나가요. 화를 내며 씩씩거리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자 집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식탁 의자에 절 앉힌 다음 깨지고 튕겨나간 컵조각과 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감춰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런 제 떨리는 손을 어머님이 다가와 가만히 잡아주셨고 어느새 저도 진정이 됐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누구보다 더 절 아끼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태어나 받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도 제가 어머님의 이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을 거라 직감했어요. 내가 널 이제부터 지켜줄게. 내 아들의 마음까진 못 잡아도 네가 싫지만 않으면 같이 살자. 앞으로. 빈말이 아니고 그날부터 저의 어머님은 제게 진짜로 친엄마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절 지켜주겠다는 어머님의 약속도 유효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할 때도 제가 아들을 낳을 때도 제 곁에는 어머님께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결혼할 때도 가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의 아파트를 물려달라고 조르자 어머님은 부랴부랴 파신 후 그 모든 돈들을 저희 모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제가 거절해도 기어코 떠안겨 주셨더랬죠. 시어머니 식당 6년 후 할머니 희성이 왔어요. 아구구 울강아지 왔어요? 봐도 질리지 않네 우리 강지. 할머니가 뭐 줄이야? 힘드신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뭐 좀 만들게요. 희성이는 계란 후라이만 있어도 뚝딱 먹어요. 아니야, 너도 앉아있거라. 불고기 거리 좀 있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도통 살이 안 오르니? 승진한 이후에 은행에서 너무 일 많이 시키는 것 같구나. 그냥 때려치우고 엄마랑 식당 할래? 엄마 식당 장사 잘 되는 거 알지? 너네 모자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 엄마도 제가 엄마 먹여 살려야 하니까 더 부지런히 일하고 승진해야 월급 많이 받죠. 너무 힘드시면 식당 접으셔도 되세요, 엄마. 저도 이제 차장이고 월급도 많아졌잖아요. 아직은 끄떡없다. 니네들 건사할 정도야. 아니야. 할머니 어제도 무릎 애구구 했어, 엄마. 애구구 했어? 그래서 그 고사리 손으로 주물렀지? 할미는 희성이만 보면 힘이 나니 괜찮아. 엄마, 봐라. 불고기도 후딱했지? 어서 같이 밥 먹자. 너네들이 있어야 나도 입맛이 도는구나. 우와, 고기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잘 먹겠습니다. 오냐, 고맙다. 살가운 성격이 못돼 어머님한테 더 감사의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안 열리는 저와는 다르게 제 아들놈은 할머니 볼에 뽀뽀도 자주 하고 곰살맞은 애교도 잘 피우는 여우입니다. 식당 일을 하시면서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신 게 요새 제 최대의 걱정거리라면 걱정이죠. 그 외에는 늘 평온하고 조용한 나날이 흘러갔어요. 남편이 그 여자 사이에 딸을 낳았다는 소식도, 그 여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이혼 한 해 만에 하는 소식도 그저 덤덤히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시이모님네는 사기를 당해 전셋집을 빼야 했고 시외할머니는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네요. 그런 소식에도 전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게는 아들도 엄마도 있으니까요. 가끔은 욕심낸 죄로 또 그들을 잃어버릴까봐 악몽을 꾸곤 하죠. 하지만 요샌 이 악몽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꿈에서 깨면 제 땀을 닦아주시는 어머님이 있고 엄마 괜찮아? 하고 걱정하며 고사리 손으로 이마를 짚는 제 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가만히 가족이란 단어를 중얼거려 봐요. 달디단 설탕 같은 그 말을 더는 아끼지 않으렵니다. 늘 제 곁에 있을 그들이니까요. 앞으로는 마음껏 욕심낼 생각입니다.